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노라면 호재도 있죠. 하지만 이런 호재보다는요, 무섭고 걱정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쪽 후보자들 모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쪽으로 흐르고 있죠.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서울에 있어서는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니겠죠. 따라서 공급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선거 전략으로 이렇게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러한 이슈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 상승 요인이 또 호재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규제를 풀어주겠다.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겠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먹동 재건축 단지들 아파트 가격들이 뭐 상승하게 된 원인, 이러한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어제 발표한 제1차 선도 사업 선정 결과가 나왔죠. 선정 결과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및 은평구 9곳 등 총 21개 구역을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요. 국토부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되고 사업비, 사업비 융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시키고 조합원 분양 50%, 일반 분양 25%,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임대 25%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이렇게 뭐 풀어주겠다, 공공재개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당연히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놓고 볼 때 가격 상승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 무조건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호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서울시장 선거에 기한 부동산 개발은 호재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검찰, 경찰, 국세청, 합동 단속, 또 합동 조사. 이제는 벌을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를 자세히 살펴본과 동시에 저희 해석까지 곁들여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예방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공직자들이 이제는 부동산, 즉 토지나 아파트 취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국에 어떤 공직자가 나 아파트 샀어. 나 서울 지역에 아파트 샀어. 이렇게 말하는 공직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있는 아파트도 팔고 있는 실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국에 나 토지 샀어. 농지 샀어. 그것도 편법으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도화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됐든 뭐 LH 뭐 공사 직원들이 됐든 또 공직자들이 됐든 앞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제도화가 되면 어때요? 부동산 취득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여기다가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 경영 강화, 투기 즉 토지 거래 기대 수익 축소,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토지 등 취득 시 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 이렇게 뭐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공공성 및 윤리 경영 강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는 토지에까지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거죠. 그러니 투기 심리가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발 대처로 본다면 상시 투기 신고를 접수하겠다. 정부는 투기와의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뭐 수능을 우리가 앞두고 100일 집중 공부.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투기와의 100일 집중 단속 이걸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리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꼭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 100일 앞두고 나서 100일 작전, 또한 50일 앞두고 나서 50일 작전, 10일 앞두고 나서는 10일 대작전 막 펼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꿈과 희망을 막 펼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부 안 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제도 공부하고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작전은 없어요. 그냥 일상이 공부야.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와 좀 유사하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잡을 수 있는 기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뭐 25번이나 대청됐잖아요. 그런데 안 잡혔잖아요.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올려놓고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뭐 투기와의 100일 집중 단속일 한다. 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만 그런가? 물론 뭐 제가 보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신고 포상금은 10억이란 겁니다. 뭐 이거 뭐 포상금 10억 이게 뭐 과연 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점은 이거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고 포상금이 그동안은 1,000만 원이지 10억 준다는 거잖아요. 이 10억이라는 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 투기꾼에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탈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신고 포상금을 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신고를 했는데 10억을 탔다. 이건 뭐 대박이잖아요. 물론 10억까지 안 노려. 1억만 타도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러니 아마 우리 주변의 사람들 놓고 본다면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로또 투기 잡기를 위해서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뭐뭐라 해서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요. 적발 대책인데요. 공무원, 공공기관, 정기적 부동산 거래 조사 및 공표, 대규모 택지 지정 시 투기 거래 사전 조사 실시, 기획부동산 상습 투기자,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 완전 색출 등이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딱 두 가지죠. 우선 하나는 기획부동산이란 거예요. 기획부동산. 사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에 당해서 가슴 아파하고 돈 버리고 얼마나 많아요. 또한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친척들 주변에 보면 기획부동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기획부동산 땅을 파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이 땅들을 다 쪼개버린다는 거죠. 땅들을 쪼개가지고 한 필지당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에 팔아요. 왠지 모르게 땅이 500만 원밖에 안 해? 1000만 원밖에 안 해. 싸게 느끼시게 한 뒤에 비싸게 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기획부동산에 단속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토지 쪼개기 또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키포인트는요. 상습 투기자라는 거죠. 여기서 상습 투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니 어떤 사람들을 상습 투기자라고 볼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정통적으로 그래요. 정통적으로 우리가 뭐 세무서에게 신고를 하고 뭐 하다 보면 정통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상습 투기자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1년에 아파트를 2채 이상을 매수를 해. 그리고 1년에 아파트를 3채 이상 매도를 해. 이런 사람들을 정통적으로 부동산 상습 투기자라고 부동산 매매업자라고도 이렇게 세무서에서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골의 농가주택을 뭐 2채 사고 3채 팔았다. 이런 케이스는 아니겠죠. 이런 케이스 빼고 그냥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1년에 2채 매수하고 3채 팔았다라고 하면 주택 매매업자 내지는 상습 투기자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처럼 부동산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 아파트를 싹쓸이를 해서 그렇잖아요. 특정 지역 아파트를 막 싹쓸이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상습 투기자들을 적발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상습 투기자들의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파트를 사 모을 분위기,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명의 구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아파트를 취득해? 그러면 취득세가 가산이고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증가가 됐고 내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 또한 중과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상습 투기자들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아파트를 사 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자, 다음으로 보면 처벌 대책인데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4대 시장 교란 행위 가담자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되고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는 저의 어제 방송이 있죠. 부동산 폭망 4가지 행위. 이 방송은 여러분 반드시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송을 보셔야지 불확실한 부동산의 시장을 조금이나마 바르게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수 대책이 있는데 부당이득의 3에서 5배의 환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 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투기 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등이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저도 숨 좀 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발 이슈 분명히 호재이죠. 특정 지역의 아파트들이 더 달릴 수 있는 분명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야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준다고는 하지만요. 역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규제를 풀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즉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가격 꿈틀거릴 것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 즉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이 시국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등 모든 국가기관이 투기권을 잡겠다는 이 시국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또한 일종의 아집이라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그동안은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호가를 상승하고 부동산의 호가가 상승되는 거예요. 매수자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부동산의 호가만 상승이에요. 즉, 기대 효과가 있죠.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푼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파트 재건축 지역이야. 그러면 아파트 가격 올라가겠지. 이런 호가는 상승이에요. 그러니 매도인들이 더 비싸게 파는 거고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장들 또한 더 비싸게 호가만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매수세가 예전만큼 붙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매수세가 붙어야지 호가 상승과 매매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데 이제는 호가만 상승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고 즉 호가만 높은 거고 실제 매수는 없다 보니까 일시적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서울시장 선거 호재보다는요. 투기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거 이것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앞으로가 더 무서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